어제 그 백혜린 의원이 한 말이 이제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뭐 투기한 사실 없고 분양받은 사실도 없고 위장전입도 없고 세금 탈루 넘은 표도 없단 말이에요. 야당이 문제 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 이상이 5명, 169명 평균 재산 신고액이 22억 9,476만 원. 지난해보다 2억 6천만 원 늘었는데 김 후보자는 31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6억 원이다. 평균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 할 말 없는 거죠. 은퇴 후 변호사 개업할 생각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 최민희 의원 트윗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병역 비리 없음, 위장 전입 없음, 논문 표절 없음, 기타 비리 없음. 근데 법과 원칙 충만. 근데 이게요, 그 내용은 너무나 훌륭하신데 없음이 없음으로 쓰다 보니까 문법이 틀리셨어요. 나이 먹음 인증 같은 거야. 그렇지. 나이 먹음 인증. 철책법이 바뀌었어. 제가 최민희 의원님한테도 그랬어요. 의원님 이거 나이 먹은 거 인증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요. RT가 1,400회 정도 갔는데 대다수의 댓글이 없음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숨이 아니라 음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주고 있고요. 이거 최민희 의원님이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자기 실수 인정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참 기가 막혔던 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그런 거를 해요. 왜 관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냐. 그게 이제 쇼맨십이다. 쇼맨십이다. 공격한 건데. 아니, 쇼맨십이면 어때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야. 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돈에 욕심 없겠어? 네. 나 특수활동부 안쓰하는 게 좋은 쇼맨십인 거예요. 다른 공직자들 보라고. 그런 마인드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쇼맨십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특별한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그게 아니더라도 생활 신조가 나는 공무원일 뿐이다. 뭐 대중교통 타는 게 뭐 어때서 정말 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 기준에서는 그게 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무슨 법관이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관용차를 타야 되냐고. 아닌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올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법적으로 본인의 판단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준 관용차지 김명수 개인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 칼 같으시네. 네,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 그 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볼 때는 관용차를 쓰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받아서 국회로 오고 서울로 오는 상황에서는 관용차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분을 상사로 모시면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하겠다. 네. 근데 공무원은 피곤해야 돼 그러면은. 그러면. 맞아요. 정반대로 관용차를 타고 왔으면요 뭐라고 공격했냐면 그렇죠. 아니 그 굴법이다. 어떤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온 건데 왜 춘천 법원장 너무 뻔한 거죠, 그거는. 그런 식일 거고 더 골 때리는 게 장제원이었어요. 아이 그 사람 장제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춘천의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거는 춘천의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요. 뭔 개소리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능력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얘가 그러니까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기수 파괴. 예. 계속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의 관성대로만 사법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한 13기 차이 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때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그런 상징성을 보여준 거거든. 그게 컨셉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컨셉을 뭐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에 관해서 에드워드 탁님의 트윗입니다. 여기 좀 이게 육두문자가 남발하니까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장제원, 김명수 춘천원장서 대법원장 구태타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원아, 배운 놈이 또라이 같은 말을 하니 병신아.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를 모르니 어찌 임명직을 윗사람이 추천해서 뽑는데 구태타니?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굉장히 강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뭐 이런 미담 노출도 야당에서 알아서 밝혀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뭐 재산 관련해서 보면요. 재산이 부모 재산까지 8억 6천만 원이고 그중에 7억이 전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 30년 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김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2년 월급으로 살면서 그게 작거나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분양받은 적도 없고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도 없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계획도 없다. 야, 정말 완벽한.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니 월급쟁이가 순수하게 월급으로 살면서 청렴하게 살면서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사실은 저런 8억 9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요.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최선 부장, 검사, 판사쯤 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 내면 네. 정관예우 받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이면서 돈을 많이 모았던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요. 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들 수준에서 봤을 때 쇼인 것 같고 원래 폼성이 그런 사람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정렬 전 판사가 그 어떤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판사 탑3에 항상 이름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백혜린 의원이 한 말이 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뭐 투기한 사실 없고 분양받은 사실도 없고 위장전입도 없고 세금 탈루 논문 표절도 없단 말이에요. 야당이 문제 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 이상이 5명, 169명 평균 재산 신고액이 22억 9,476만 원. 지난해보다 2억 6천만 원 늘었는데 김 후보자는 31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6억 원이다. 평균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 할 말 없는 거죠. 은퇴 후 변호사 개업할 생각도 없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결혼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아서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 속 끓지? 네, 30년 지나서 나 퇴임 후에도 변호사 안 해. 이러면 화날 것 같아요. 아니, 지금쯤이면 이제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겠죠. 그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니까 아 이게 대단한 분인데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돈, 출세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멋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법부 개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사법부 개혁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투기 의혹도 있고 위장적인 의혹도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개혁을 해? 우리가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했단 말이 그거예요. 청렴하란 말 이제 못한다. 실제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버렸잖아요. 특히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김명수 후보자 같이 정말 너무 투명해서 다 들여다 보이고 어떤 욕심도 아쉬운 것도 없는 분들은 사실 무서울 게 없죠. 가장 두려운 존재일 거예요.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잘하는 인사로 김희수, 김명수 예. 이렇게 꼽았었잖아요. 예. 이거는 뭐 같이 혁명에 가까운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제는 그런 분이 대법원장이 돼야 맞는 거라고 보면 뭐랄까 혁명적인 게 아니고 기존의 관념에 비추었을 때는 혁명적일지 모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공직자가 저는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싸잡아서 이제부터 판사를 비판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김명수, 인준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 왜 부결시키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너무 제일- 보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상식의 정치라는 게 있어. 지금까지는 비상식이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종편의 패널들이 서로 토론을 해요.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는 인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물어요. 거기서 의견이 갈려요. 한 번 피맛을 본 야당이 김명수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피맛을. 근데 국민의당이 역풍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국민의당이 이번에 김명수 부결시키면 감당이 안 될 어떤 그 후폭풍 때문에 가루가 될 것이다. 무조건 뭐, 해줄 예. 것이다. 예. 두 의견이 갈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국민의당은 조금 약간 좀 이게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당이 지금 딴지들을 걸고 있어요. 장제원이가 그 선봉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장제원이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하고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정권 아이고.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면 색깔론. 예, 색깔론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고영진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이 붙는 이유는 제왕적 대법원장에서 비롯된 사법 관료회에 이견을 제시하고 개혁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쟤네들 자유당 쪽이나 이쪽의 그 적폐 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청렴하고 칼 같은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순간 자기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후견인들, 자기의 꼬붕들이 당할 그 엄정한 그 재판의 잣대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겁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떨어뜨리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자유한국당도 김명수 후보자까지 떨어뜨리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냥 그 흠집내기 정도로 가지. 뭐 물론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표결은 반대로 할 수 있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정말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체적인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를 법원에 박아넣는 게 지금 김명수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김명수 후보자를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김명수 후보자가 실제 대법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후에 법원의 변화를 상상해 보면 그게 더 무섭죠.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뭐 어차피 낮은 지지율에서 이렇게 그 조각이잖아요. 작은 조각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줄어들어봤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벌려놨던 어떤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 판단받고 처벌받게 된다면 자기들은 앞으로 정치를 못하는 거죠.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가 뭐 쪼개지고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당사자들의 관심 사항은 아니거든요. 자기 개개인의 생존이 걸려 있는 건데 이 김용수라는 인물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딱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적인 평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봐요.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렇게 뻔히 알고 있지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법 때문이에요. 무법천지가 되면 가장 먼저 쳐 죽일 놈들인 거야. 저런 놈들인 거야. 그래서 특별히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김명수가 당장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건 사실 없다. 그것은 일단 검찰도 거쳐야 되고 경찰도 네. 뭐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도하게 뭐 김명수를 뽑으면 우리가 다 죽어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정권 흠집내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병역 비리도 없고 위장 전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청렴한 사람이 재산도 엄청 없어. 이 사람을 국민들 다수는 환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흠집내려고 지금 우리법연구회 같은 걸 들먹이는 거잖아요. 기수 문제 같은 걸 들먹인다고. 그건 씨알도 안 먹히지. 그러니까 나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 정도가 임명이 돼야 정말 촛불혁명 우리가 정말 보람 있구나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샘플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게 결정적인 어떤 흠결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또는 뭐 아까 안철수처럼 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계시켜가지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게. 번대를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어요? 진짜로? 이제는 자바국당 싸잡아서 국회 해산하자고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국회 해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도 끌어내렸는데 뭐. 여의도에서 날마다 시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야기 듣다가 자바국당이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네. 지금 이해가 됐어요. 참. 그래요? 아, 이 양반이 SNS 더럽게 안 하시네. 자바국당. 아, 그렇게. 계속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의 관성대로만 사법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한 13기 차이 나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할 때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그런 상징성을 보여준 거거든. 그게 컨셉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컨셉을 뭐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에 관해서 에드워드 탁님의 트윗입니다. 여기 좀 이게 육두문자가 남발하니까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장제원, 김명수 춘천원장 대법원장 구테타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원아, 배운 놈이 또라이 같은 말을 하니 병신아.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를 모르니 어찌 임명직을 윗사람이 추천해서 뽑는데 쿠데타니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굉장히 강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뭐 이런 미담 노출도 야당에서 알아서 밝혀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뭐 재산 관련해서 그 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볼 때는 관용차를 쓰는 게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받아서 국회로 오고 서울로 오는 상황에서는 관용차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분을 상사로 모시면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하겠다. 네. 근데 공무원은 피곤해야 돼 그런 면에서. 그러면. 맞아요. 정반대로 관용차를 타고 왔으면요 뭐라고 공격했냐면 그렇죠. 아니 그 불법이다. 어떤 구분도 못하고 말이야. 네. 당신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온 건데 왜 춘천 법원장 너무 뻔한 거죠, 그거는. 그런 식일 거고 네. 더 골 때리는 게 장제원이었어요.
아이 그 사람 참. 장지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춘천의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되는 거는 춘천의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요. 뭔 개소리야.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능력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얘가 그러니까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기수 파괴. 예. 나 특수활동부 안수하는 게 좋은 쇼맨십인 거예요. 다른 공직자들 보라고. 그런 마인드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쇼맨십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특별한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그게 아니더라도 생활 신조가 나는 공무원 1번이다. 뭐 대중교통 타는 게 뭐 어때서 정말 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 기준에서는 그게 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무슨 법관이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관용차를 타야 되냐고. 아닌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올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법적으로 본인의 판단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준 관용차지 김명수 개인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 칼 같으시네. 예,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 이게요. 그 내용은 너무나 훌륭하신데 없음이 없음으로 쓰다 보니까 문법이 틀리셨어요. 나이 먹음 인증 같은 거야. 그렇지. 나이 먹음 인증. 철자법이 예, 바뀌었어. 제가 최민희 의원님한테도 그랬어요. 의원님 이거 나이 먹은 거 인증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요. RT가 1,400개 정도 갔는데 대다수의 댓글이 없음을 음으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예, 음이 아니라 음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주고 있고요. 이거 저 최민희 의원님이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자기 실수 인정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에서 참 기가 막혔던 게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다가 왔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그런 거를 해요. 왜 관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냐. 그게 이제 쇼맨십이다. 이렇게 쇼맨십이다. 공격한 건데 아니, 쇼맨십이면 어때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야. 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돈에 욕심 없겠어? 네. 어제 그 백혜린 의원이 한 말이 이제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뭐 투기한 사실 없고 분양받은 사실도 없고 위장전입도 없고 세금 탈루 넘은 표도 없단 말이에요. 야당이 문제 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 이상이 5명, 169명 평균 재산 신고액이 22억 9,476만 원. 지난해보다 2억 6천만 원 늘었는데 김 후보자는 31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6억 원이다. 평균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 뭐 할 말 없는 거죠. 은퇴 후 변호사 개업할 생각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분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 최민희 의원 트윗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병역 비리 없음, 위장 전입 없음, 논문 표절 없음, 기타 비리 없음. 근데 법과 원칙 충만. 근데 이게